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부산을 보내드립니다. 동북아시아 물류 비즈니스 허브에 위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 기지입니다. 항만, 항공, 철도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해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나보십시오. 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 새로움의 바다로 좋은 친구와 함께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년 넘게 삐걱대던 북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옛 도심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시행 이후 실수요자에게 제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땅 장사로 변질됐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사망의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윤창호 씨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부산시가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년이) 넘게 삐걱대던 북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옛 도심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항 재개발의 임기 내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욱 속도를 내서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반 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국제 여객터미널을 잇는 공중보행로가 오는 2020년까지, 2km가 넘는 경관 수로호환도 같은 시기 준공됩니다. 이 호환을 건너가는 다리 8개는 오는 2022년, 요트 정박장인 마리나는 21년 연말쯤 들어설 예정입니다. 24만 제곱미터 부지의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무려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공간 창출을 위해서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수준 높은 상업 업무지구 2곳에도 컨소시엄 2곳이 각각 사업자로 선정돼 이르면 2년 뒤부터 7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북항 재개발 인근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10분 잘 활용하면 부산 북항 재창조에 저희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핵심 시설인 랜드마크 건물 건립이 오픈 카지노 도입 문제로 여전히 안개 속이어서 북항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민간 산업단지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공장을 지을 땅이 필요한 실소유자들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장사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걷어내고 만든 강서보고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당시 이곳에 8개 특정 업체가 입주하는 걸 전제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개 업체 중 단 1개 업체도 이곳에 입주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식회사 보고지사테크라는 업체가 이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승인 당시 의약품 제조업종으로 고시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분양이 끝난 직후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거는 없애지는 않고 기업은 남아있죠. 쉬는 상태에 있는 거지. 보고지사테크 감사보고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분양사업이 주된 업무로 애초 의약품 제조업과는 무관한 기업입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인 양 실수요자로 꾸민 겁니다. 일반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발 회사에서 그런 형식으로 인허가를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발용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행사는 성창 I&D. 합한 제조회사인 성창기업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입니다. 발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이 땅의 원래 주인을 확인했더니 전체 임야의 75%가 성창 일가와 회사 땅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 중이던 임야를 공업용지로 바꿔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분양 매각하는 겁니다.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건데 성창 I&D는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체인 셈입니다. 개발업체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다소 변형돼서 개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개정이 취재팀이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 지역 민간 산업단지 13곳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행사인 산업단지가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했습니다. 민간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사망의 위험성은 더 커졌는데요. 실제로 단속을 해봤더니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10건이 넘게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휘청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넘어집니다. 18살 이모군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오토바이 사망률은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운전자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6명 가운데 절반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머리에 심한 충격을 입을 수 있어 그만큼 사망 위험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가깝다 보니까 손님도 기다리고 있어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좀 됐습니다. 답답해서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는 운전자들. 원래는 잘 쓰고 다녔었는데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머리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까운 거리는 잘 안 쓰게 되고. 1시간 반 동안 무려 14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10건에서 15건 정도씩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전모를 쓸 땐 공사용 안전모가 아닌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까지 단단히 매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부산시 출연기관 16곳이 지난해 예산 중 사용을 하지 않고 남긴 돈이 114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톱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르면 이런 잉여금들은 세입으로 책정하는 등 이듬해로 넘기거나 고유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출연기관들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인건비 등 경비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내년부터 예산 결산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사회면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00일이 넘었지만 선체 인양과 수사 진척이 더뎌 실종자 가족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야 사고해역에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 선체를 인양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됐지만 아직 업체 선정도 못한 상태인데다가 선체 인양이 늦어져 침몰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마저 난항에 빠지면서 최근 선사 회장의 출국 금지마저 해제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여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숲을 중심으로 여름 철새 울음소리를 조사한 결과 육지 숲에 비해서 해안 숲에 사는 새가 확연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이는 바다와 접한 숲의 환경이 그만큼 심하게 훼손됐다는 증거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신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서비스가 접속자 증가 탓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의 경우 처음 학교로 서비스 참여율이 올해 61.7%까지 치솟으면서 서비스 첫날 접속 대기 시간이 10분 이상 걸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접수가 아니어서 오는 26일까지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선에서 시작하며 예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나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실 때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 밖에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 창원은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요. 경남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12월 하순만큼이나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5차 해양문화국제컨퍼런스가 오늘과 내일 국립해양박물관 대회의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해양유산의 재발견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대만 등 각 나라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해양유산을 발견하고 활용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제3회 영도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영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플루티스트 장혜지,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등이 출연해 그날을 위해 등을 다수의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제28회 영도 여성대학이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영도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강식과 문화 공연,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새들의 낙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을숙도가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이라는 지역성을 탈피해 전국적인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의 외벽을 뒤덮고 있는 프랑스 식물학자 파트릭 블랑의 수직 정원입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벽에 170여 종의 살아있는 식물을 심어 말 그대로 벽을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뉴욕과 파리,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시와 자연의 조화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수직정원은 건물 외벽 자체가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을숙도의 둥지를 튼 부산현대미술관은 지난 6월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현대미술 전문 전시관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그에 따라서 미술도 변해간다는,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미술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 전시 중인 중국 태생의 세계적인 작가 수이 지안구의 중국 인민복입니다. 2004년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이 작품은 중국 혁명의 상징이자 냉전 시대의 전유물이었던 인민복을 3m 크기로 특별 제작했습니다. 실내 전시실에서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들과 갓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들이 놀랍도록 과감한 터치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끕니다. 예술의 향기를 말리러 간다. 널리 예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다. 행복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공연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현대미술계.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가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둥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윤창호 씨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부산시가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상담이 한창입니다. 회복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다. 꼭 해야만 된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면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중독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조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로 해서 단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나 그분들의 단조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커졌지만 크고 작은 음주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자 부산시가 직접 음주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건전한 음주 풍토 조성을 위해 중독관리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받는 준법 운전 교육에 센터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음주 행위로 보호 처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집단 재활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주 문화 정착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 청정구역이나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입니다. 그게 현재 8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2의 윤창호 사건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주 문화 개선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고민과 대응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사구 구평동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60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2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허위로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모 병원 원장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연제구의 한 내과 병원에서 자신의 30대 딸이 요통 등 25가지 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300건에 가까운 허위 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고위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하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사하구청 5급 공무원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사하구청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인 데이빗 로건의 부상으로 팀 전력 누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건은 지난 20일 햄스트링을 다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복귀까지는 최소 2주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로건은 이번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평균 19.6득점과 어시스트 4.2개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산 KT는 현재 10승 6패로 단독 2위에 올라 있지만 6개 팀이 2경기 차로 치열한 중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로건의 공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 MBC 11월 시청자위원회가 밀락동 사옥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부산 MBC가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청자위원들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작가 활동 등 문화예술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울산 경남이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참가해 해양수산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 정책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또 해수부는 해양수산 펀드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전문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부산과 울산, 경남도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2018 한겨레 부산국제 심포지엄이 어제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대전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외교특보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특보는 새로운 평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거쳐 공동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자적 협력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공연인 2018 팬텀 콘서트가 어제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팬텀 콘서트에는 인기 가수 휘성과 오마이걸, 자이언트핑크, 빈첸 등이 출연진으로 초청돼 음악 팬들에게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텀 콘서트는 부산 MBC가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을 위해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6도 선에서 시작하며 예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나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실 때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 밖에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요. 경남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12월 하순만큼이나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1일 연속